안녕하세요. 오늘 빼빼로데이죠. 2025년 11월 11일인데 오늘 유튜브 올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일찌감치 첫 영상을 올리자마자 뭐 기적처럼 좋아요도 달리고 뭐 댓글도 달려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구독자가 그때 생겼었어요. 근데 구독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디를 봐서는 아이디나 뭐 거기 이름을 봐서는 제가 아는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 상당한 자산가 같아요. 뭐 나이가 어린데 뭐 영앤리치가 된 그런 자산가 같아요. 계속 화이팅을 외치는 거 보니까 제 지인이나 가족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모르죠.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만 상당한 자산가인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독자님이 계속 저한테 뭐 화이팅을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서 그분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지만 구독자가 한 명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뭘 알고 싶으실지 뭐 이거 저는 그냥 연습 삼아서 지금도 거의 테스트로 올리고 있긴 한데 어, 일단 뭐 한 명 누군가가 본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좀 두고 그리고 영상을 저희 선배가 얘기한 대로 그 거의 연예인급에 해당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경제 뭐 재테크 유튜버죠. 유튜버 겸 이제 방송인이 저한테 얘기한 대로 뭐 아무거나 올려라 하고 싶은 대로 올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뭐 관종이다, 끼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학원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제가 다 사회를 보고 했어요. 뭐 원우회 행사든 뭐 학술 대회든 뭘 하든 항상 제가 사회를 보고 했는데 단지 TV에 출연한다, 방송에 나간다는 이유로 그런 걸 했었는데 가만 보면 방송을 나간다는 거 빼놓고는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끼가 있거나 뭐 관종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 같이 방송을 했던 출연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스레드를 하거든요. 인스타하고 스레드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 저로서는 이 손톱과 발톱이 막 오그라들 정도로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의 내용을 하루에 한 10개씩 올리는 것 같아요. 뭐 본인에 대한 이야기, 행복하다, 뭐 본인 계좌 같은 거 올리는데 사실 이쪽에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던 금융업에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인데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일단 뭐 유튜브라도 좀 하자, 영상이라도 좀 찍어 놓자. 뭐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쓰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게 늦어지니까 일단 뭐 테스트 삼아라도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일단 지금도 방송을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이상 생방송이지만 뭐 매일경제든 아니면 뭐 다른 데든 뭐 계속 출연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제 저도 공부를 할 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한 명의 구독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자산가라고 하시니까 너무나 반갑고 뭘 알고 싶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뭐 구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나이도 어리고 뭐 굉장히 부자신 것 같아서 굉장히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에 있었던 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올릴 유튜브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다음 달에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빅테크 기업들 뭐 저희가 보통 투자하는 기업들 뭐 무슨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이쪽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을 좀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오늘 친구가 어저께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통 그 이제 뭐 LLM이라고 하죠. 이제 뭐 큰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거를 연구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왔는데 그 미국 친구가 와서 이번 주에 한번 만날 생각이에요. 뭐 시간이 되면 그 밥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좀 바빠서 차만 한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도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도 뭐 미국 가기 전에 잠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짧게 짧게나마. 오늘 뭘 올리려고 하냐면 신규 고객을 뭐 늘상 있는 얘기죠. 뭐 신규 고객 뭐 유치해서 상품도 팔고 뭐 계좌도 만들고 하는데 고객 계좌를 개설했어요. 상담을 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계좌를 안 옮겼죠. 다른 증권사하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안 옮겼는데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났었어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나고 뭐 다른 상품에서도 재미가 없었는데 굳이 왜 했는지 모를 것 같은 종목들을 많이 샀었어요. 그리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현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고집이 강하고 그런 거 액션에서는 상당히 그 동작이 느린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개설을 하면서 느낀 게 전체 잔고를 다 옮겨와야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랩을 하든 아니면 상품을 하든 뭐 쪼개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창피하기도 하고 뭐 미련이 남아서 자기가 핸들링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잔고를 다 안 옮기고 뭐 좀만 옮기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고를 받아서 그만큼 인건비를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잔고를 많이 받아야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이제 공격적인 자산, 뭐 그렇지 않은 자산들을 구분해서 뭐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 은근히 어떤 그 고집 같은 거, 그러니까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집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계좌를 옮기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죠. 연금저축 같은 거, 이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그 계좌만 수익이 두 배 정도, 96% 정도 수익이 났어요. 물론 그 수익이라는 게 기간 수익이기 때문에 2014년에 만든 계좌니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96%니까 실제로는 한 6, 7% 수익이 난 거죠. 근데 그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거를 옮기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 망설이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수익이면 뭐 두 배가 났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 같지만 기간 수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닌 거죠. 근데 그래도 다른 주식 투자, 본인이 직접 뭐 운영을 했던 뭐 개별 종목들을 사고 했던 주식 투자보다는 그런 그 뭐 10년 전부터 했던 연금저축 같은 거 계속 한 달에 얼마씩 나가서 그냥 자동 불입이 되게끔 자동 매수가 되게끔 했던 것들이 그래도 꾸준한 성과가 나서 96% 거의 100, 그 2배 가까운 성과가 난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면 꾸준하게 하면 다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뭐 일반론 하잖아요. 뭐뭐뭐만 하면 된다. 내 말만 따르면 된다.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한다. 사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제가 이 금융업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났지만 그런 일반론, 뭐뭐뭐만 하면 부자가 된다. 부자들의 특성을 다 조사해 보니까 부자들은 뭘 하더라.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고액 자산을 운영하는 PB들이나 아니면 그들을 많이 만나는 방송에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우스울 건데 부자들도 그런 얘기 안 듣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론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투자 같은 것들은 대체로 높은 경향으로 높은 그 확률로 성과가 난다. 그거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이제 워런 버핏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 뭐 세계 뭐 3대 투자자 중에 나머지 3대 투자자 중에 두째, 셋째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라는 이분이 굉장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냈고 존경도 받고 뭐 이 투자 업계에서는 슈퍼스타인데 올해 95세가 됐죠. 이분이 이제 잠정 은퇴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인 은퇴를 현업에서 손을 내려놓으시면서 이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 이 지주사의 그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서한을 보내는데 어저께 보낸 서한이 마지막 서한이다. 투자자 서한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 서한을 길게 보냈어요. 이게 이제 번역도 되고 많은 이제 증권방송이나 경제방송 뉴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인생이 굉장히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백인 건강한 남자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것도 미국에서 태어난 거 절대 미국에 반하지 마라 미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행운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상 깊은 게 뭐 그걸 뭐 이제 굉장히 곡해해서 여러 유튜브에서는 버핏 옹이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지금 뭐 버블이다 아니다 뭐 지금 꼭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건 60여 년 동안 본인이 투자했던 그 투자 성과가 절반 이하로 내려갔던 게 세 번 있었다. 세 번이나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상 세 번이나 되기도 하고 세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20년에 한 번 꼴이었으니까. 근데
사실상 그런 버블이 꺼진다, 뭐 자산 가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하는 거 극단적인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된다. 그 복원력이 굉장히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말은 영어로 하지 않고 이제 한국어로 하면 과거에 이제 주눅들지 말고 과거에 주눅들지 말고 그 실패로부터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나 다 투자에 실패를 할 수 있고 뭐 투자의 실패뿐만 아니고 뭐 온갖 인간관계든 공부든 뭐 너무나 많은 실패를 사람은 매일매일 매년 매주 뭐 항상 하잖아요. 부모 뭐 아니면 형제 친구 뭐 사무실에서든 뭐 그렇고 저희 이쪽에 가면 이제 여긴 제 룸이고 저쪽에 가면 이제 저희 직원들이 있고 한데 근데 항상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뭐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딛고 새롭게 배우고 뭐 더 나아지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폭락이 올 수 있다. 뭐 버블을 경고했다 하지만 사실 이 투자를 할 때는 뭐 투자자가 되든 뭐 그렇게 95세가 될 때까지 그런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죠. 풍요로운 삶을 하면서 지낼 때는 그런 그 긍정적인 불안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아주 큰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뭐 오늘 구독자 얘기도 하고 그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하고 항상 댓글도 달아줘서 감사하고 제 가족인지 친척인지 뭐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자산가가 되셔서 정말 축하드리고 제가 뭐 궁금한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좀 드리고 있고 이제 이 신규 고객 뭐 이전을 했을 때 뭐 그때 신규 고객 계좌 이전할 때 엔비디아가 140불 이하였으니까 지금 200불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루다가 이제 계좌 이전하는 거죠. 그런 분도 뭐 10여 년 전부터 투자했던 거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빠져나가게 했던 거는 그래도 성과가 뭐 확률적으로 항상 그런 것들은 높은 편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과가 높았다. 그런 것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거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미국은 대단한 나라다. 본인은 되게 운이 좋았다. 그리고 항상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뭐 시장은 꺼질 수 있다. 시장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좀 주의를 주면서 그거에 또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죠. 60년 동안 절반까지 가까이 꺼진 적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10분 이하로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영상 또 만들어서 올릴게요.